안녕하세요. 백세건강 햄킴TV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조속으로 기온차가 심합니다.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조금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이야기,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 자식하고 관계 중에서 자식과 돈관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지인들이 우리 아들 대기업 다니는데 그 월급 가지고 살기 힘들다고 그래.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손주들 키우는데 학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사실 또 우리가 보면은 요즘 그 우리 자식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형 시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후진국형. 얘네들은 우리가 볼 때 커피 전문점 가서 커피 한잔 하면 7, 8천 원에다가 뭐 브런치라는 시간을 가지고 빵이랑 이렇게 먹으면 한 몇만 원이 그냥 커피 전문점에서 휘딱 날아가요. 근데 얘네들이 이게 문화이기 때문에 또 당연시 여기는 걸 우리는 막 허리를 졸라매고 돈을 모아야 된다. 야, 그 커피 한 잔 먹으면 집에서 야, 10잔은 먹겠다. 이런 얘기를 또 안 통하는 거예요. 문화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러니 뭐 생활이 그러니까 돈이 뭐 물새듯이 흘러가니까 또 카드 문화고 이러니까 돈이 모일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힘들다고 하니까 생활비를 보태주기도 하고, 또 손주들 학원비 대주기도 하고, 또는 무슨 며느리 생일날 금일봉을 현금으로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로 돈을 주고 받는 관계가 되다 보면 이게 당연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연시 되는 과정을 우리가 한 번쯤 정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70대가 자식에게 돈을 주면 생기게 되는 상황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예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돈을 한 번 주면 두 번, 세 번 계속 주게 된다. 당연시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주게 되면 어때요? 처음엔 애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엄마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하게 쓰겠어요. 그리고 리액션도 좋습니다. 뭐 과일도 사오기도 하고, 그리고 자주 얼굴을 비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돈이 무섭습니다. 그때는 야, 내가 이제 좀 능력에 대해서 도와주니까 애들이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라는 기쁜 마음도 있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고마워하는 게 점점점 당연시 되면서, 엄마 이달 생활비 좀 보태주실 수 있어요? 엄마 이번에 저희가 그 애들이 그 어학연수를 가는데 비용이 얼마가 드는데 엄마 이거 엄마가 좀 보태주면 안 될까요? 이게 당연시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자니 그렇고 안 주자니 좀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당연시하는 걸 겪으면서 가다 보면 세 번째, 그 상황이 조금 길어지면 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나도 갖고 있는 돈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젊을 때처럼 벌어들이고 사업을 하면서 벌면서 내가 돈을 쓰는 거랑 상관이 없는데, 뭐 있는 재산도 꽃감 빼먹듯이 계속 빼먹다 보면 우리도 살 날이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내 노후가 걱정이 되기도 하죠. 저렇게 하다 보면 쟤네 왜 이렇게 나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저렇게 당연시하게 돈을 달라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아플 때 저것들이 정말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나를 간병할까? 요즘 우리 자식들 믿습니까?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불안해지면서 그 마음이 또 어떻게 넘어가냐면 네 번째, 서운함으로 넘어가요. 불안해, 서운합니다. 아니 적당히 해야지. 쟤네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서운함이 생기면서 이게 줄래도 그렇고 안 줄래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고마운 줄 몰라? 그럼 적당히 해야지. 자꾸 다고다고 저러네.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서운함이 생기게 되죠. 이제 그러다 보면 5번째, 드디어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받던 사람은 당연히 받으려고 그러고, 당연시했기 때문에 그걸 이쪽에서 끊으려고 그러면 서운한 마음이 얘네들이 갖는 거예요. 가질 일이 하나도 없는데. 지네들 기꺼이 내가 당장 돈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관계를, 그런 돈 관계를 끊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줄래도 이게 어때요? 불편하죠. 또 자식은 또 받아가면서도 그렇고, 자꾸 이러면서 관계가 서로 얼굴 보기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꼭 어떤 기분이 드냐면, 내가 돈 주고 뺨 맞는 격이고 내가 괜히 습관을 들였다는 내 후회가 막급하게 마음에 닿으면서, 이것도 나로부터 출발했구나. 내가 쓸데없이 애들에게 돈을 주는 버릇을 들였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기분이 불쾌해진다고요. 그리고 그런 관계가 정리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서운함도 길어지고. 또 요것대로 돈 안 주고 그래 보세요. 안 와요. 지네들도 이제 승질났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은 출발을 부모가 한 거예요. 아이들이 와서 지네가 떠들었는데 내가 그걸 꾹 참고 내가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이걸 주머니를 풀다 보니까 이게 막 흘러간 거야. 아, 그냥 돌이켜보면 우리도 친정 갔을 때 엄마한테 뭘 부탁해 엄마가 쉽게 쉽게 주고 할 때는 당연시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제 그 꼴이 난 거예요. 그 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 걸려 있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고 안 줄라니 그렇고 줄라니 진짜 화나고. 그럼 애들도 요즘 뭐라는 줄 알아요? 엄마 그거 갖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세 다 내고 그러느니 우리한테 좀 쓰세요. 그 말도 틀린 말도 아니야. 어? 그죠? 내가 쓰고 남을 여력 있는 그 재산을 좀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런데 이게 자꾸 너무 당연시하고 태도가 그러니까 이게 좀 불쾌하고 안 줄라니 그렇고 줄라니 그렇고 이렇게 마음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래서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마음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주되 돈은 선을 그어야 한다. 그러니까 당연시가 아니라 내가 딱 필요할 때 정확하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70대는 자식의 인생을 지키는 시대가 아니라 70대는 내가 내 인생을 지키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이제 돈을 줄 때도 이제 이자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뭐 은행 이자 딱 그래서 날짜 정리 딱 해서 오게끔 그걸 공증을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법적으로 눈에 띄게 이렇게 정확하게 서류화시키는 패턴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돈을 주는 거를 과감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동안 희석되는 동안에 좀 시간이 걸려서 관계가 어색하고 한참 좀 걸려요. 근데 이거 돌이켜보면 내가 저지른 일이죠. 내가 습관을 들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사랑은 주되 돈은 선을 그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뭐 어떤 분들은 그건 있는 사람들 얘기지 없는 사람들은 있어도 없어서 못 준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없는 과정에서도 또 막 아이들이 와서 울고불고 막 그러니까 대출해서 이제 빼주고 이랬다가 양쪽 다 죽는 경우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돈 달라고 할 때 이거 진짜 이거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습니다. 그죠? 없는 집에 돈 달라고 할 때 그래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겁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70대가 자식들에게 돈을 줄 때 생길 수 있는 상황, 문제 5가지를 요점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돈을 주면 계속 주게 된다. 두 번째, 애들이 그걸 당연시하게 된다. 세 번째, 그러면 내 마음이 불안해진다. 네 번째, 그러면 내 마음이 서운함이 생긴다. 다섯 번째,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지금까지 내가 공들인 거 다 날아가고 자식과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을 주되 나는 돈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선을 긋겠다. 이게 오늘의 요점 정리입니다. 자, 제 말에 공감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리 70대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괜찮았나요? 또 다음에 또 우리 70대 어울리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임플란트하고 이빨이 새다 보니까 말이 헛나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을 하지 않고 제가 직접 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듣기 어색해도 여러분들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